백색증을 가진 사람들은 멜라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피부, 눈의 색을 내는 색소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18,000명에서 2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눈 백색증은 훨씬 더 희귀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5만 명 중 1명이 눈 백색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 백색증이 있는 사람은 단지 눈만 영향을 받습니다. 피부나 머리카락 색은 가족들보다 조금 더 옅을 수는 있지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밝은 햇빛은 17에서 35%의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게 만듭니다. 이 현상을 빛 재채기 반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태양 재채기라고도 하고요. 신경계가 잘못 반응할 때 발생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날 때 신경 중 하나가 잘못된 반사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밝은 햇빛은 동공을 수축시킬 뿐만 아니라 코 점막도 활성화시킵니다. 타고난 밝은색 머리는 성인의 경우 매우 드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거의 항상 어두운 색이 되죠. 밝은 머리색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북쪽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자우족은 유목민 집단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주변 바다에 삽니다. 희귀한 DNA 돌연변이 덕분에 그들은 물속에서 13분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바자우 사람들은 평균보다 훨씬 더 큰 비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유전적 이점을 제공해요. 이 바다 유목민들은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공이에 사용할 수중 물체를 찾기 위해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는 거의 부러지지 않는 초밀도 뼈도 탄생시킵니다. 이 사람들의 뼈는 보통 사람의 뼈보다 몇 배 더 단단하죠. 피부 또한 노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멋있게 들릴지 모르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단단한 뼈가 자라면 종종 뼈를 둘러싼 신경과 뇌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3가지 종류의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녹색 스펙트럼의 색을 인식하는 것을 돕죠. 그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100만 개의 다른 색깔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색형 색각을 가진 사람들은 4개의 원추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1억 개의 다른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력 이상 현상은 매우 드물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흔합니다. 그런데 사색형 색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을 더 밝게 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8%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반시계 방향 가마를 가지고 있어요. 가마는 하나 혹은 2개입니다. 3개의 가마를 가진 사람도 매우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 이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어느 손을 사용하느냐와 가마의 방향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보다 반시계 방향 가마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5배 더 높습니다. 10,000명당 1명에서 5명만이 특이한 모양의 동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열쇠구멍이나 고양이의 눈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홍채 심질환이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대부분 유전적 기원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슈퍼 테이스터는 다른 사람들보다 맛에 더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미뢰를 갖고 있어요. 미뢰는 혀에 흩어져 있는 작은 버섯 모양의 돌기입니다. 미뢰는 뇌에 무엇을 먹는지 알려주는 미각 수용체로 덮여 있어요. 이로 인해서 슈퍼 테이스터는 특정 음식, 예를 들어 너무 단맛, 쓴맛, 짠맛에 더 민감합니다. 그들은 또한 혀에 더 많은 통증 수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피합니다. 그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25에서 30%의 사람들이 슈퍼 테이스터입니다. 40에서 50%가 일반인이고 25에서 30%는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 미각이 둔한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 미만이 우심증이라고 불리는 희귀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왼쪽이 아닌 오른쪽 가슴에 위치하는 걸 말하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몸의 모든 내부 장기가 거울로 보듯 반대쪽에 위치합니다. 10,000명 중 1명에서 5명만이 완벽한 또는 절대적인 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색을 식별하고 재현하는 능력 말이에요. 이 특징은 집안 내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6살이 되기 전에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한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키메라라고 불리는 불을 뿜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염소, 사자, 뱀의 무시무시한 혼합물이었죠. 실제 생활에서 키메라는 2개의 다른 DNA 세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학자들은 100건 이하의 인간 키메라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DEC2 유전자 돌연변이는 사람들이 하룻밤에 단 몇 시간만 자고도 기분이 좋아지게 합니다. 그렇게 짧은 잠을 자는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절대 늦잠도 자지 않습니다. 평소 기상시간은 새벽 4시 또는 5시입니다. 와, 전 아니군요. 기껏해야 5%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과학자들도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그들은 DEC2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 수면자보다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몰턴 발가락은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긴 발구조입니다. 세계에서 오직 3에서 22%의 사람들만이 이런 발을 가지고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와 자유의 여신상도 해당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와 달리 1.5%의 사람들은 일자 손금을 가지고 있어요. 손바닥을 가로지르는 선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보다 일자 손금이 더 흔합니다. 이 특징은 집안 내력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세계에서 오직 3%의 사람들만이 양손바닥에 X자를 형성하는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이 드문 특징은 강한 성격의 표시라고 여깁니다. 500명 중 1명은 경부 늑골이라고 하는 주가의 뼈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총 24개의 갈비뼈가 양쪽에 각각 12개씩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일부 사람들은 25개 혹은 26개까지 있어요. 과잉 갈비뼈는 여성에게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경추 부위에 위치하고 쇄골 바로 위에서 자라죠. 크기는 거의 발달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완전히 자란 것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부 늑골은 너무 크게 자라지 않는 한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자라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50명 이하의 사람들이 RH 널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귀한 혈액형이죠. 이 유형은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라서 다른 혈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수혈될 수 있어요. 이 혈액형은 호주 원주민 여성에게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귀 근처에 작은 구멍이 있다면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전 세계 5%의 사람들에게만 발생하죠. 미국에서는 1% 미만의 사람들이 이 구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 숫자가 4%에서 10%로 약간 더 높습니다. 이 특징은 유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귀 또는 양쪽 귀에 존재할 수 있어요. 빈도는 반반입니다. 이 구멍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보조개, 움푹 파임 혹은 작은 혹일 수도 있어요. 작은 구멍은 일종의 격세 유전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아가미를 가졌던 흔적이라는 거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극도로 낮게 유지하도록 돕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전자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양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라고 몸에 지시합니다. 안타깝지만 오직 2에서 3%의 사람들만이 이런 유용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인구의 약 65%가 고리 모양의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30%의 지문은 소용돌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5%의 사람들만이 아치형 지문을 가지고 있어요. 평범한 아치일 수도 있고 삼각형 아치일 수도 있어요. 세계 인구의 약 35%는 사랑니가 잇몸을 뚫고 나오는 고통과 불편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니가 안 나거든요. 하지만 별로 운이 좋지 못한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사랑니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줄 이상의 속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천모중생이라고 하는 유전적 돌연변이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속눈썹 줄 뒤에 두 번째 속눈썹이 자랍니다. 두껍고 풍성한 속눈썹은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하지만 약간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속눈썹은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거나 지방 분비선이 있어야 할 곳에 자랍니다. 자극을 주거나 눈물이 나게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티베트인들이 높은 고도에서 살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변화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떨어지는 산소 농도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화적 돌연변이는 지금까지 인간에게서 진행된 가장 빠른 진화 중 하나였습니다. 겨우 3,000년이 걸렸어요. 뭐? 무슨 일이죠? 너무 피곤하고 저 향기로운 베개에 얼굴을 눕히고 싶어 더는 참을 수가 없고 밤 9시에 머리조차 들기 힘들어요. 이제 침대에서 뒹굴면서 자세를 바꾸는데 모든 게 갑자기 짜증나요.
발을 덮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덮지 않을지, 등으로 앞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자야 할지. 창문으로 달빛이 살짝 들어오고 방 한켠에 다른 침대를 살짝 봐요. 저기 친구는 깊이 잠들어 있네요. 몇 분 만에 잠들다니 너무 불공평해요. 내일 둘이 가까운 동네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할 거예요. 좋네요. 그리고 지금 시간을 좀 보세요. 왜 잠들지 못하고 있죠? 왜죠? 지난주 여러분과 친구 몇몇이 숲으로 캠핑을 갔는데 같은 일을 겪었어요. 긴 하루 동안 짐 나르고 돌아다니고 음식 준비하고 캠프파이어 옆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느라 피곤했어요. 눈은 반쯤 감겨있고 몇 초 안에 잠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꽝이네요. 눈은 크게 떠지고 사소한 것조차 여러분을 괴롭히고 잠자는 자세는 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죠? 첫 잠자리 효과, 그것 때문이에요. 새로운 장소에서 수면 장애를 겪는 것을 그렇게 불러요. 잠자는 건 좋지만 진화 때문에 수면을 취하는 게 종종 좀 불편하게 됐어요. 잘 때 실제로 뇌가 몇 시간 동안 작동을 멈춰요. 그러면 꽤 무방비 상태가 되죠. 무슨 일이 생겨도 잠재적인 위험을 발견하거나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어요. 돌고래와 고래 같은 동물들은 한 번에 뇌의 한 부분만 쉬게 하는 수면 시스템을 발달시켰어요. 다른 부분은 깨어 있어서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 머릿속에도 어느 정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친구 방에 위험한 게 있단 건 아니지만 침대 밑에 있을 그 많은 먼지를 생각하면 밑에 뭐가 숨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우린 오래전에 생겨난 본능이 있어요. 조상들이 동굴에서 살 때 만약 내일이 없는 것처럼 잔다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니까요. 동굴 밖에서 자는 게 위험한 걸 안 이유이기도 하죠. 이게 첫 잠자리 효과의 가장 큰 배경이에요. 만약 자기 침대에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방에서 잠을 잔다면 뇌는 좋아, 이제 안전해 라고 하죠. 하지만 새로운 곳에 간다면요? 편안한 침대, 비단 같은 베개 혹은 친한 친구 집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죠. 뇌는 여러분이 자신의 동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완전히 잠들지 못하게 해요. 약간 돌고래와 비슷하죠. 우리 뇌의 한 부분은 쉬고 있지만 다른 한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해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거예요. 뇌는 이 두 뇌의 반은 자고 반은 안 자는 것으로 평생 여러분을 괴롭히진 않을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이틀 밤을 연속 보내면 뇌는 여기 안전한 거였네. 비록 저 먼지 더미가 날 걱정시키지만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잠들게 해줄 겁니다. 자, 첫 잠자리 효과는 가끔 경험한다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지만 만약 엄청 자주 장소를 바꾼다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피곤하거나 비생산적이거나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뇌는 진화가 준 패턴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운 좋게도 그건 꽤 유연해요. 속여서 첫 잠자리 효과를 극복할 수 있죠. 뇌가 여러분이 미지의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이므로 좀 더 친숙하게 만들고 뇌에게 모든 게 괜찮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잠옷, 베개,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부드러운 담요 같은 마음에 드는 걸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보통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나요? 새로운 곳에서도 똑같이 하세요. 뇌가 지금 휴식을 취할 때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평소 취침 시간에 주무세요. 자기 전에 운동의식을 치르나요? 네, 저도 안 해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하는 루틴이 뭐든 새로운 곳에서도 하세요. 호텔 예약 시에 집에 있는 것과 비슷한 침대가 있는 방으로 하세요. 보통 더블베드에서 잠을 자는데 킹사이즈에 누워있으면 기분이 이상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잠옷만 가져오면 더 저렴하겠죠. 여러분이 하는 게 꼭 도움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여담인데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짜증나지 않나요? 진짜 너무 좋아요. 누워서 따뜻한 이불 더미 속에 몸을 넣고 이런 미안해요. 어쨌든 잠은 중요해요. 음식이나 물이 필요한 것처럼 말 그대로 생존하기 위해 수면이 필요해요.
우린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잠을 자는 모든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알아낸 건 이래요. 우린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잠을 자요. 8시간의 숙면은 우리가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스스로 회복해야 해요. 머리카락과 손톱은 자라고 근육은 저절로 회복해요. 이 모든 것들, 또 그 이상이 자는 동안 일어나죠. 힘들이지 않아도요. 그리고 뇌 기능도 있어요. 밤새 베개 밑에 책을 놔두면 뇌가 그걸 어떻게든 읽고 내일 있을 기말고사를 대비해 줄 거라고 바란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정보를 익혀두고 숙면을 하면 분명 그 모든 걸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갈색 박쥐는 하루에 거의 20시간을 자는 반면 기린은 보통 짧게 단 5분 동안 파워 낮잠을 자요. 저 불쌍한 기린은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는지 모르죠. 고양이는 확실히 인생을 즐길 줄 알아요. 인생의 3분의 2를 잠자는 데 보내죠. 랜디 가드너는 1964년 가장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은 기록을 세웠어요. 11일, 즉 264시간 동안 깨어 있었을 때 그는 17살이었어요. 집 또는 어디라도 따라하지 마세요. 피터 파워스는 정반대로 기록을 세우기로 결심했고 8일 동안 계속 잠만 잤어요. 굉장하네요. 어떻게 화장실도 안 가고 잘 수 있었죠? 만약 침대에 누워 거의 바로 잠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정말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잠드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게 이상적이에요. 우리가 아주 피곤함을 느끼는 특정한 시간이 2번 있어요. 오전 2시와 오후 2시죠. 그래서 우린 점심 먹고 나서 일을 계속하는 대신 낮잠을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음번엔 점심시간 이후 사무실에서 코골다 걸리면 이 영상을 여러분의 상사에게 보여주세요. 우린 사실 일부러 수면을 지연시키는 유일한 포유류예요. 그리고 아마 가장 덜 멋진 포유류일 거예요. 예전에는 오직 15%의 사람들만이 컬러 꿈을 꿨어요. 이젠 75%가 그런 꿈을 꾸죠. 어떤 사람들은 요즘 TV가 컬러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린 매일 밤 2시간 정도 꿈나라에서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꿈을 기억하고 싶다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적어둬야 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가졌던 놀라운 초능력을 잃게 될 거예요. 평균 하룻밤 동안 여러분은 수면 자세를 약 20번 바꿀지도 몰라요. 좋아하는 자세는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어요. 베개 옆에 팔을 올리고 등을 대고 누워있는 걸 불가사리 자세라고 해요. 이런 유형의 잠자는 사람은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돕는 걸 좋아하는 이타적인 경향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은 경계심을 더 쉽게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자유낙하 자세가 있는데 베개 옆으로 손을 들고 배를 대고 엎드려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예요.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이 비판을 잘 못 받아들이고 꽤 직설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동경자 자세는 양팔을 앞으로 뻗고 옆으로 누운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약간 복잡하지만 아주 열린 마음도 갖고 있어요. 결정을 내리는데 느리지만 일단 결정이 나면 그걸 고수하죠. 입는 잠옷 종류와 스타일 또한 여러분에 대해 많은 걸 이야기해주지만 그건 다른 영상을 위해 남겨둘게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세요. 네, 바로 눈을요. 양쪽 눈 안쪽 구석에 있는 작은 조직 보이죠? 자, 준비하세요. 사실 이건 한때 3번째 눈꺼풀 또는 깜빡막이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날 뱀이나 도마뱀에서 이걸 볼 수 있죠? 인간이 이 눈꺼풀을 완전히 성장시켰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3번째 눈꺼풀은 다른 2 눈꺼풀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이 막은 우리가 갖고 있는 2개의 눈꺼풀만큼 두껍지 않았고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도 눈을 촉촉하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은 건 눈 한 구석에 있는 이 작은 주름뿐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미래에 이걸 완전히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눈에 형성되는 그 불쾌한 눈곱이 끼인 채로 깨는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자, 계속 거울 앞에 있으면서 아래를 보세요. 더 아래, 더 네 발가락이에요. 안녕하고 그냥 작별 인사해주세요. 과학자들은 다소 먼 미래에 우리가 발가락을 완전히 잃게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조상인 고대 영장류는 나무를 더 효율적으로 타기 위해 발가락이 필요했어요. 나뭇가지를 잡기 위해 손과 발을 모두 사용했죠. 오늘날 대부분의 원숭이와 유인원에서 볼 수 있어요. 길고 유연한 발가락과 나뭇가지에 매달릴 수 있는 더 넓적한 발을 갖고 있어요.
이들의 발 기동성도 필요하다면 땅에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해주죠. 우리 인간에겐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펜을 발가락으로 드는 것조차 복잡한 작업이지만 영장류 친척들에겐 그렇지 않죠. 인간은 다른 길을 따라 진화해왔어요. 직립보행을 시작했고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단한 발과 짧은 발가락을 더 필요로 하게 되었죠. 오늘날 여전히 발꿈치에서 발끝으로 움직일 때 균형을 위해 발가락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균형은 이제 훨씬 더 중심에 있어요. 처음에는 발 안쪽을 향해 움직였고 그 결과 새끼발가락이 아주 작아졌죠.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엄청 커졌죠. 하지만 균형이 발가락에서 완전히 멀어지면서 미래의 발가락이 서로 융합될 가능성이 더 커요. 이제 돌아서서 여러분의 멋진 뒤태를 보세요. 만약 스케이트보드에서 떨어지거나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본 적이 있다면 단단한 표면에 꼬리뼈를 부딪히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기억할 거예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진화의 과정에서 이게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해요. 꼬리뼈도 영장류 조상들이 남긴 특징이에요. 또다시 그들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더 많은 이동성을 얻기 위해 꼬리가 필요했고 이걸 나무에서 나무로 몸을 스윙하는 데 썼어요. 인간의 꼬리가 언제 떨어져서 다시 죽지 못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무들 위를 뛰어다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유일한 것은 우리 뒤 아래쪽 끝에 있는 꽤 쓸모없는 뼈예요. 좋아요. 이제 얼굴로 돌아가죠. 입을 벌리고 아라고 해보세요. 만약 사랑니가 없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강력한 진화의 산물이라는 걸 알면서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아시겠지만 치아는 인간의 몸에서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치과 의사가 없는 어두운 시대에 모든 치아를 잃었더라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액체 상태의 음식을 먹는 것 뿐이었어요. 별론데요. 과학자들은 자연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낡고 닳아빠진 치아를 대체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니를 주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늦게 나온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모든 치의학의 발전으로 우린 아주 나이가 들 때까지 치아 전부나 대부분을 온전히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비록 일부를 잃어도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니를 잔류물로 만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이가 나는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걸 이해한 것 같아요. 치아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의 턱 전체는 지난 1000년 동안 변화해왔고 훨씬 더 빨리 변할 걸로 예측돼요.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곳이죠. 옛날 초기 인류가 사냥과 채집을 통해 살아남았을 때 그들은 날고기를 씹고 식물을 갈기 위해 거대하고 강력한 턱과 더 큰 이빨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요리를 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음식이 덜 질겨져서 턱은 현재의 필요에 맞게 작아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턱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씹을 필요가 없는 많은 가공식품들로 미래의 사람들은 아마도 얇은 턱선과 매끄러운 광대뼈를 가진 더 섬세한 얼굴 특징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일부 신체 부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100년 전 무릎 뒤에 있는 작은 뼈인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는 약 11%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했고 과학자들은 그게 곧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용감한 작은 뼈는 무려 39%나 되는 현대인의 무릎에 들어있죠. 아직도 정확히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가 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우리가 조상들보다 키가 크고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식단이 더 좋아지고 영양가가 높아지면서 우린 더 오래 살고 키가 더 자라게 되었죠. 우린 지금 아마도 키의 진화 절정기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는 무릎 뒤에 힘줄이 미끄러질 수 있도록 매끄러운 표면을 제공해주고 마찰을 줄여 마모와 찢어짐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낮춰주기 위해 우리 몸에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몸집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거울로 돌아가 볼까요? 약간 힘줘봐요. 멋진 이두박근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대 조상님들만큼 좋진 않아요. 진화에 대한 모든 게 우리에게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제일 잘 적응한 일련의 기능들일 뿐이죠. 우리 근육의 경우가 그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작아지고 약해졌죠. 특히 상체에서요. 고대 인간은 많은 수작업을 하기 위해 크고 강한 근육이 필요했어요. 사냥에서 잡은 걸 집으로 끌고 가고 도구를 만들고 대피소를 짓는 것까지 말이죠. 후에 이게 더 쉬워지진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죠. 사실
밭을 갈고 복잡한 구조물을 짓는 건 많은 체력과 지구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왕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물리적 능력은 두뇌의 힘으로 대체되었고 기계는 우리 대신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았죠. 우린 컴퓨터 앞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근육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근육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화가 더 진행될수록 훨씬 더 날씬해지고 근육량이 늘리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뇌는 특히 흥미로운데 일종의 이상한 패턴으로 변화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먼 조상들은 처음에는 다소 작은 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에 가까운 친척인 네안데르탈인은 평균적으로 현대인의 그것보다 더 큰 뇌를 가졌었어요.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뇌는 더 커졌지만 최근 몇 세기 동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회적 연결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초기 인류, 특히 수렵 채집가들은 자신들이 본 모든 식물과 동물, 그들의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억해야 했어요. 그들은 부모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배우고 스스로 더 많은 걸 알아내야 했기 때문에 더 박학다식했어요. 현대 인류는 특정 분야에 더 전문화되어 있고 좁은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며 나머지는 동료들에게 의존하죠. 고대 인류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룹으로 일했던 반면 우린 각 구성원이 각자의 특정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대체할 수 없는 팀으로 모이죠. 그래도 뇌의 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범고래와 코끼리는 우리보다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보다 똑똑하진 않거든요. 더 행복할까요?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미지의 것, 즉 오늘로부터 1000년 후의 일을 모험한다면 꽤 믿을 수 없는 특성들을 발전시킬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인간이 물에서 사는 것에 적응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예요. 우린 수영을 더 잘하기 위해 물갈퀴가 달린 손과 발을 가지고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아가미가 발달하게 진화할지도 몰라요. 또는 만약 우주로 가서 다른 행성들을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한다면 불가피하게 그 조건에 적응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화성은 중력이 낮고 기후가 훨씬 더 추워요. 아마도 인간의 키를 더 크게 하고 더 가볍게 만들겠지만 또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채모를 자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강한 중력과 더 높은 온도를 가진 행성들은 반대로 인간을 건장하고 튼튼하고 아마도 털이 없는 생명체로 만들게 할 거예요. 가능성은 무한하죠. 아마도 소셜미디어 때문인지 우리는 다른 건 없고 큰 눈과 엄지손가락을 가진 작은 덩어리로 변할 수도 있어요. 문자 보내기엔 훨씬 더 좋겠네요. 아니길 바래요. 와, 머리카락 한 가닥은 약 85.1g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약 15만 개의 머리가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팀으로 뭉치면 약 13,605kg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2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예요. 코끼리가 먹는 땅콩 무게는 빼고요. 두뇌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방법만 알아낼 수만 있다면 작은 전구를 밝히기에 충분할 거예요.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아프지 않은데 살아있는 유일한 부분이 피부 밑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손톱은 겨울보다 여름에 더 빨리 자랍니다. 심지어 계절의 차이가 별로 없는 곳에서도요. 또한 글 쓰는 손의 손톱이 더 빨리 자라는데 그 손을 자주 사용해서 손톱을 더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약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손 힘의 50%를 잃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약지와 함께 작동하여 힘을 씁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물건을 잡는데 더 많이 쓰여요. 지문과 마찬가지로 혀도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또한 혀에는 많은 지방이 있습니다. 체중이 늘면 혀도 살이 찝니다. 위에는 음식을 분해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너무 강해서 나무 토막을 뚫을 수 있어요. 성인 혈관의 총 길이는 16만 900km에 가깝습니다. 적도 주변을 4번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일생 동안 여러분은 2개의 수영장을 채울 만큼 충분한 침을 생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몸에 털을 곤두세워서 적을 쫓아내기 위해 소름이 돋는 게 필요했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지만 아직 이 기능을 제거할 만큼 충분히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기능이 남아있죠.
여러분은 아마 알아채지 못했을 테지만 우린 거의 한 번에 하나의 콧구멍을 통해서만 숨을 쉽니다. 몇 시간마다 콧구멍은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렸을 때 콧구멍이 한쪽만 막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아직 잘 모르지만 20개 이상의 감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이 있고 시간, 배고픔, 갈증과 같은 다른 감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용 감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신체와 공간과의 관계를 감지하고 제어합니다. 뇌는 강렬한 행복과 강렬한 슬픔의 차이를 항상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때때로 약간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매우 행복할 때 울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은 평생 같은 크기로 유지되지만 코와 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이상해요. 과거 모든 인간은 눈이 갈색이었어요. 다른 눈 색깔들은 무작위 돌연변이의 결과로 발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6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첫 번째 인간이 나타났지만 파란색 눈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은 겨우 10,000년 전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푸른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밥삼촌! 인체 내의 모든 뼈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요. 설골은 U자형으로 혀의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혀를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뼈는 강철보다 강합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뼈는 이론상 5대의 픽업 트럭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신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은 아닌데요. 가장 강한 것은 치아 에나멜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물질로 만들어져서 손상에 강합니다. 치아는 수명이 길고 수백 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물론 여전히 치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치아는 스스로 치유가 되지 않는 유일한 신체 부위거든요. 심장은 쉬지 않고 일하면서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약 30억 번 뜁니다. 심장과 마찬가지로 혀는 절대 쉬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잘 때도요. 혀는 목구멍으로 침을 밀어넣는 걸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혀를 어디에 두나요? 만일 입 아래에 둔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는 목과 턱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혀를 치아에 밀어놓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치아가 움직이게 하고 교합이 나빠질 수 있어요. 대신 그 중간 정도인 치아에서 1cm 떨어진 곳에 두세요. 자, 우리는 숨을 쉬면서 동시에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삼킨 음식물과 들이신 공기는 같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마치 목 아래서 누군가 교통정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눈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각막은 직접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유일한 신체 부위입니다. 공기로부터 산소를 직접 공급받죠. 그래서 밖이 건조할 때 눈이 약간 가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꿈을 꿔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꿈을 꾸는 단계가 적극적인 망각의 단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꿈이 중요한 정보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뇌는 더 유용한 것을 위해 여분의 공간을 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꿈을 기억할 만큼 충분히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잠에서 깬 후 5분 안에 절반 정도를 잊어버리고 10분 후에는 대개 영원히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굴을 붉힐 때 위벽도 빨갛게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황할 때 피가 더 많이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몸이 스트레스가 될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위벽에는 피가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더 빨갛게 변합니다. 또한 인간은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유일한 동물 또는 적어도 최소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눈에 분명히 보이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일생 동안 평균 인간에겐 949km의 털이 자라게 됩니다. 보통 남성은 면도를 하지 않는다면 9.1m의 긴 수염을 갖게 될 거예요. 머리카락은 따뜻한 기후에서 조금 더 빨리 자라는데 왜냐하면 열은 우리 몸의 순환을 더 빠르게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한 가닥의 머리카락에 다 적혀 있어요. 과학자들은 단 한 가닥의 머리카락으로 여러분이 일생 동안 무엇을 먹어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은 일생 동안 45,351kg의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큰 하마 10마리 무게와 맞먹는 음식이에요.
입술은 인체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손가락보다 신경 말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입술 피부는 매우 얇아서 실제로 안에 있는 모세혈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은 몸의 다른 부분과 달리 빨갛거나 분홍색이에요. 입술은 또한 태양 손상에 매우 민감하므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도 입술 건강과 볼륨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문과 더불어 홍채, 혀 외의 입술도 아주 독특합니다. 폐의 전체 표면은 테니스 코트 면적과 거의 같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는 정말 빠릅니다. 기침은 속도가 시속 80km까지 이를 수 있어요. 재채기는 훨씬 더 빠른데 거의 시속 161km에 달합니다.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한 눈을 뜨고 재채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사실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반사작용일 뿐이라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재채기할 때 나오는 것을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은 말 그대로 빛이 납니다. 빛은 체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덜 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놀라워요.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래시 드라이브는 사실 사람의 뇌입니다. 누구의 두뇌든 간에 말이죠. 두뇌 안에 있는 뉴런들은 서로 합쳐져서 저장 용량이 약 100만 기가바이트가 됩니다. 300만 시간 분량의 영화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건 약 300년 동안 볼 수 있는 분량의 영화예요. 저기요, 팝콘 좀 주세요. 몸무게의 약 1%가 빠질 때 우리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5%를 잃으면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손가락에는 움직임을 조종하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근육은 손바닥과 팔뚝에 있어요. 머슬이라는 단어는 사실 옛날 라틴어로 쥐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로마인들은 이두박근이 쥐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일생 동안 17만 6,990km를 걷습니다.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는 거리 혹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절반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꼭 편한 신발을 신는 걸 잊지 마세요. 아, 전화벨이 울리네요. 뭔가 급한 일인가 봐요. 밤 11시에요. 문제는 전화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쉿쉿 하는 소리, 휘파람 소리, 윙윙거림, 심지어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귀울림 현상을 환상소음이라고도 합니다. 한쪽 또는 양쪽 귀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가끔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주변이 조용한 밤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귀에서 나는 소음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꽤 흔해서 15에서 20%의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이명은 달팽이 모양의 귀 안쪽에서 시작됩니다. 달팽이관이라고 불리죠. 귀의 중간 부분은 음파를 감지합니다. 그것이 뇌에서 전기 충격으로 번역되죠. 그러고 나서 감각신경은 이 충격을 뇌로 전달합니다. 만약 뇌가 잘못 작동한다면 뇌는 소리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명은 달팽이관 신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전기톱, 차감기, 요란한 음악, 고함 소리 등의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명 현상은 머리, 목, 귀 부상 또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혈압 문제가 있을 때 귀울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체의 다른 놀라운 부분으로 가볼까요? 내장에 살고 있는 어떤 박테리아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박테리아가 전자를 발산하고 이것이 작은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박테리아의 백업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아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법이죠. 턱을 가진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인 고릴라와 침팬지조차도 턱에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이 작은 뼈 조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아래턱은 아래로 향해 있고 앞니에서 비스듬히 내려갑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미스터리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턱이 음식을 씹는 걸 도와준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턱수염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겠지만요. 눈을 깜빡이면 눈이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우린 낮잠을 잡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눈 깜빡임이 주위를 더 날카롭게 하고 작은 재충전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밝고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작은 점들이 구불구불한 선으로 움직이는 걸 본 적 있나요? 이 점들은 1초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 마치 벌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망막 앞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이동하는 백혈구입니다. 망막은 눈 뒤에 있는 빛에 민감한 조직이에요. 신기하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부분은 이 점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뇌에 있는 송과체는 멜라토닌의 생성을 담당합니다.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바로 그 호르몬이죠. 송과체는 솔방울처럼 생겨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인간의 뇌는 73%가 물이며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뇌가 2%의 물만 잃어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기억력이 나빠지고 주의력이 단축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뇌는 우리가 물을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해줍니다. 약간의 액체를 삼킨 후에 입과 목은 뇌에 신호를 보내서 그만 마시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액체가 세포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10분에서 60분 동안 계속 물을 들이키게 될 거예요. 우리 눈이 단지 13m초 동안만 무언가를 보면 뇌가 이미 이 이미지를 처리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평균 눈 깜빡임은 100에서 400m초 동안 지속됩니다. 비록 혀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아니지만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혀가 만들어진 방식 때문입니다. 혀는 8개의 엇갈린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다른 근육들과 달리 이 근육은 지지 않는 뼈 주변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혀의 구조는 코끼리의 코나 문어의 촉수와 비슷합니다. 우리 몸은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빛이 나요. 하하. 오후 4시에 가장 밝고 오전 10시에 가장 약해요. 불행히도 이 빛은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빛보다 1000배 약합니다. 땀은 대부분 단백질, 당분, 암모니아 그리고 많은 다른 물질들과 혼합된 물입니다. 심지어 구리, 아연, 니켈, 철 등과 같은 미량의 금속을 포함하고 있어요. 땀이 짠맛이 나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땀은 더 짠맛이 나요. 몸은 과도한 염분을 없애려고 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 혈액은 전체 체중의 7에서 8%를 차지합니다. 혈액의 약 55%가 액체 혈장입니다. 나머지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혈액의 응고를 도와 출혈을 막습니다. 삼키기와 숨쉬기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삼키는 음식과 숨쉬는 공기는 처음에는 목의 같은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통로는 음식과 액체를 위한 식도와 공기를 위한 기도로 갈라집니다. 음식을 삼킬 때 기도는 자동으로 폐쇄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음식을 들이마시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뇌는 때때로 1분 안에 48개 이상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거의 시간당 3000개의 생각이고 하루면 6만 9천 개의 생각이에요. 손톱은 더 많이 쓰는 손에서 더 빨리 자랍니다. 오른손을 더 많이 사용하면 오른손의 손톱을 더 자주 다듬어야 합니다. 손톱은 또한 여름과 낮 동안 더 빨리 자랍니다. 우린 최대 10,000개의 다른 얼굴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은 5,000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얼굴을 이름과 함께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본 적이 있다는 걸 인식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숨기려 할지도 모르지만 코는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이 거짓말할 때 코 주변과 눈 안쪽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현상은 피노키오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혀 표면에 미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35%, 남성의 15%가 슈퍼 테이스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미각에 민감합니다. 치아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유일한 신체 부위입니다. 하지만 치아를 덮고 있는 에나멜은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 중 하나죠. 심장박동은 종종 듣고 있는 음악을 따라갑니다. 만약 음악이 락처럼 볼륨이나 템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심장박동이 더 빨라지게 할 수 있어요. 어떤 클래식 음악은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춥니다. 이 현상은 전문적인 음악가부터 아마추어와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에는 200만에서 500만 개의 땀샘이 있습니다. 땀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트레스 땀과 일반 땀입니다. 사소한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로 인한 땀에는 지방산과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땀은 대부분 물, 소금 그리고 약간의 다른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너무 세게 닦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나멜을 닳게 하고 치아를 차갑고 뜨거운 음식에 극도로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12시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면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약 800일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걷기 위한 장화도 잊지 마세요. 만약 위산이 피부에 닿는다면 아마도 피부에 구멍이 뚫릴 거예요. 바로 염산 때문입니다. 이 종류의 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나 아연과 같은 금속을 쉽게 녹일 수 있어요. 염산은 위가 생산하는 위산의 주성분입니다. 위산은 면역 체계를 보호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없애줍니다. 이 산은 또한 몸이 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를 분해하고 소화하며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입술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피부 바로 아래 작은 모세혈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손 힘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거예요.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은 엄지손가락과 협력하여 물건을 잡고 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약지와 함께 악력을 제공합니다. 몸에서 가장 지방이 많은 기관은 뇌입니다. 지방은 뇌의 건조 무게의 최소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뇌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라 있어요. 뇌는 우리 몸 콜레스테롤의 약 25%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큰 사람일수록 지방도 더 많을까요? 골격세포는 결코 재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여 년마다 새로운 골격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나이가 지남에 따라 느려지고 재생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뼈가 더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시각적 검색에 중요한 뇌세포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표적세포라는 건데요. 표적세포의 도움이 없다면 군중 속에서 아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공원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잘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흥미롭게도 표적세포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표적세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 물체가 표적인지 아닌지 뿐입니다. 까다롭지 않아요. 우리는 하품을 할 때마다 입과 혀의 근육을 사용하는데 입이 움직일 때 침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찌그러들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린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작은 침줄기를 뱉어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게다가 30.48cm 이상 뻗어나갈 수 있어요. 대학교 때 그걸 마음대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단한 개인기였죠. 기본적으로 침은 여과된 혈액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혈액은 특수한 분비선과 피의 성질을 흡수하는 특별한 세포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런 다음 피는 침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만약 뇌가 USB 드라이브라면 정말 엄청날 거예요. 우리 뇌 용량은 10에서 100TB 정도거든요. 어떤 과학자들은 전체 용량이 2.5PB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해요. 멍멍이 간식 이름 같지 않나요? 2010년에 영문판 위키피디아 전체 용량을 계산했었지만 5.6TB에 불과했어요. 우리 몸의 열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을 때도 30분 안에 1.9L의 물을 끓일 수 있어요.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우리의 뇌는 오직 10W의 전력만으로 초당 최대 1경계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는 약 1GW의 전력이 필요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최대 30만 채의 주택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죠. 여러분의 기억력은 몸의 위치에 의해 영향받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던 상황을 회상하면서 똑같이 손을 흔들면 떠올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뇌에는 수백만 개의 뉴런이 있고 모두 다 다릅니다. 이 뉴런들 사이의 연결 속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정보들은 다른 정보들보다 빨리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경 자극은 전기의 속도에 비하면 매우 느립니다. 뉴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보다 더 느린 시속 432km까지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래도 뇌가 통증이나 간지럼 같은 것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꽤 빠른 편이에요. 하지만 뇌 자체는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뇌에는 신경말단이 없거든요.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전체 사람의 1%예요. 2%의 사람들만이 타고난 금발이에요. 네, 여러분이 본 이 머리색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염색한 거예요. 검은색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머리색입니다. 머리카락은 강할 뿐만 아니라 탄력도 있어요. 물에 젖었을 때는 약 30%까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머리카락의 평균 성장률은 1년에 15cm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80살이 될 때까지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는다면 머리카락은 1200cm까지 자랄 거예요. 대략 4층 건물 정도의 높이죠. 하지만 머리카락의 길이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사람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닮았어요. 둘 다 윤활이 잘 되려면 액체가 필요하죠. 엔진은 기름이 필요하고 눈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눈물이 곳곳에 잘 퍼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000번 이상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눈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우린 1초에 5번 또는 그 이상을 깜빡일 수 있어요. 매 1분마다 눈을 깜빡이는데 약 6초를 소비합니다. 낮 동안 눈을 감는 것만으로 완전한 어둠 속에서 30분을 보내죠. 잠자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고도 말이에요. 인체에서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않는 유일한 부분은 눈의 각막입니다. 각막이 잘 작동하기 위해선 눈앞에 눈물과 액체만 있으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오직 인간만이 감정에 의해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슬퍼서 또는 기뻐서 우는 동물은 없거든요. 들어오는 빛을 제어하기 위해 동공은 좁아지고 팽창하죠. 만약 빛이 많다면 눈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좁히죠. 어둠 속에선 가능한 한 많은 빛을 포착하기 위해 동공은 확장됩니다. 이제 다시 입으로 돌아가 볼까요? 혀에는 근육이 많아요.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입안에 사는 모든 박테리아 때문에 사람이 물면 거의 항상 감염이 되죠. 그런 의미로 우린 하이에나와 꽤 비슷합니다. 뼈는 매일 많이 쓸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 어떤 뼈들은 몸무게의 2배, 심지어 3배까지의 무게를 흡수할 수 있어요. 인상적이긴 하지만 치아는 훨씬 더 강하죠. 뭔가를 물었을 때 치아는 믿을 수 없는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90kg까지 말이죠. 근데 에나멜은 골격계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몸의 약 60%는 물이고 뼈에서도 물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 뼈 질량의 약 2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면역체계의 가장 중요한 방어자라고 불리는 우리 위 속 염산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얻게 되는 위험한 음식 독소,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위도 이 산에 소화될 수 있지만 점막이 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비록 하루에 2번 이를 닦고 구강 세척하는 걸 잊지 않아도 입은 여전히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이 안에 수백만 개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좋은 소식은 이 박테리아들이 대부분 몸에 좋고 나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인간과 기린의 목은 비슷해요. 사람은 기린과 같은 양의 목 척추뼈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은 길이죠. 기린의 척추뼈 길이는 25cm입니다. 우리 척추는 최대 450kg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어른 얼룩말을 견딜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발 집에서 해보진 마세요. 어쨌든 얼룩말을 기르고 있진 않으시죠?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올리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은 11kg으로 확실히 얼룩말만큼은 아니지만 몸집 좋은 고양이 한 마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 척추는 또 매우 유연해요. 이걸 구부릴 수 있으면 3분의 2의 완벽한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뱀 같은 모습이지 않나요? 저녁 때보다 아침에 키가 더 커요. 잠자는 동안 더 이상 중력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여러분의 척추가 늘어나기 때문에 키가 최대 1.26cm까지 늘어나죠. 하지만 낮에 다시 키가 작아지는 게 아쉽네요. 롤러코스터는 실제로 여러분의 장기를 이리저리 내던져요. 그래서 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실제로 여러분 몸 안에서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 지문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혀 자국과 냄새 또한 고유하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냄새를 맡는다면 의심해봐도 됩니다. 만약 모든 혈관을 한 줄로 늘어뜨린다면 그거 정말 아플 것 같아요. 혈관을 쭉 잇는다면 지구를 2바퀴 반 이상 돌 거예요. 인상적이지만 여러분은 볼 수가 없겠죠.
뭐 혈관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잠든 동안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뇌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낮보다 밤에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처리하면서 더 활성화되죠. 그러니 뇌에게 존경심을 가져주세요. 인간의 간은 신체에서 가장 바쁜 기관입니다. 500개 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과학자들도 그 모든 걸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면 왜 그렇게 졸리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건 24시간 주기의 생기기능 주기가 깨어난 지 7시간 후에 낮잠을 자라고 요구하기 때문인데 점심 식사는 우리를 더 졸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치통과 두통은 3차 신경 덕분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신경은 턱을 통해 바로 머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가 아플 때는 그 통증이 머리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요. 말 그대로 뭘 하든 칼로리가 떨어져요. 건강한 8시간의 수면은 예를 들어 800칼로리를 소모하죠. 그리고 먹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소모해요. 모든 포유동물들처럼 우리에겐 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신체 기능을 늦추거나 심지어 멈추는 잠수 반사작용이 있어요. 그 작용에는 심박수도 포함됩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20일 이상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10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다면 몸이 단순히 기능을 멈추게 될 거예요. 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꿈의 90%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미쳐갈지 상상해보세요. 꿈의 색깔은 어릴 때 본 TV의 영향을 받아요. 만약 흑백 TV를 시청한 기성세대라면 단색 꿈을 더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만약 컬러 텔레비전에 익숙하다면 꿈도 다채로울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10,000명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장기들이 보통 또는 관습적인 위치에서 거울에 비춘 듯이 있거나 반대로 되어 있어요. 즉 이들의 간은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 신장이 왼쪽 신장에 비해 약간 더 높이 있을 거예요. 신장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왼쪽 것이 오른쪽 것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간이 몸의 오른쪽에서 더 크기 때문이에요. 밝은색, 파란색 또는 녹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두운 눈색을 가진 사람들보다 고통을 더 잘 참아요. 과학자들은 눈의 색에 영향을 미치는 멜라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발의 길이는 팔뚝 길이와 비슷해요. 안 믿겨지나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장난이에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뼈는 매일 많이 사용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일부 뼈는 몸무게의 2~3배의 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치아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물면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최대 91kg까지요. 그리고 에나멜은 골격계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손을 돌릴 때마다 팔뚝 안에 뼈가 교차합니다. 발을 잡고 손바닥을 우선 위로 향하게 한 다음 아래로 돌려보세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은 60%가 물일 뿐만 아니라 뼈에도 약간의 액체가 들어있어요. 인간 뼈 질량의 약 25%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다양한 액체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엔진에 오일이 필요한 것처럼 눈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은 눈 표면에 고르게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하루에 최대 2만 번 눈을 깜빡거린 거예요. 그리고 눈꺼풀은 자동차 앞유리 와이퍼와 같은 역할을 하죠. 인체에서 유일하게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지 않는 부분은 각막입니다. 눈의 투명한 앞 표면 말이죠. 대신 겉은 눈물로 속은 특별한 액체를 통해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얼굴이 붉어지면 몸 안의 혈류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볼뿐만 아니라 위벽 또한 약간 붉어져요. 위벽에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평소보다 많은 피가 흐르게 되면 위벽이 얼굴을 붉히는 셈이 됩니다. 위벽은 3~4일마다 교체됩니다. 그래서 장기가 스스로를 먹는 것을 막죠. 소화사는 예외적으로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유리, 플라스틱, 동전 그리고 다양한 작은 물건들을 실수로 삼키곤 합니다. 보통 이런 물건들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소화관을 통과합니다. 실수로 소량의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위는 풀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풀을 먹고 사는 동물들은 날잎과 풀을 처리하는 특별한 이빨과 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필요한 장비가 없습니다. 음메 위는 면역체계의 가장 중요한 수호자입니다. 위는 염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위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함께 유입되는 위험한 식품, 독소,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처리합니다. 만약 점막이 위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위 자체는 이 강한 산으로 소화되어 버릴 거예요. 우리는 두 개의 매우 빠른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눈꺼풀의 닫힘을 조절하는 근육이죠.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입니다.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반사작용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 무언가 갑자기 눈에 닿았을 때 이 근육은 10분의 1초 만에 눈꺼풀을 닫습니다. 여자는 보통 남자보다 더 자주 눈을 깜빡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깜빡이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와 영화를 보면 두 사람이 동시에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악수가 근력 운동 덕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새끼손가락 덕분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새끼손가락은 가장 힘이 센 손가락입니다. 전체 손 힘의 50%를 담당하죠.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손의 민첩성이 40% 감소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고유의 맥박이 있어요. 동맥이 거기로 흐르거든요. 엄지발가락은 몸무게의 40% 이상을 운반합니다. 다른 발가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대체로 모든 발가락이 중요해요. 걸을 때 지지와 균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2% 이하의 사람들만이 타고난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약 3%인 금발머리, 그리고 다양한 음영의 갈색 머리가 11%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흔한 머리 색깔은 검은색과 짙은 갈색입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파괴가 불가능해요. 타거나 강한 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어요. 머리카락은 보통 일정한 길이에서 성장을 멈춥니다. 머리카락의 수명은 2년에서 7년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머리 길이가 106cm를 넘진 않아요. 중국의 지오 샤오핑이라는 여성은 예외였지만요. 가장 긴 머리카락으로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올랐어요. 2004년에는 그녀의 머리가 5m 약간 안 됐어요. 정말 길죠. 손톱도 엄청나게 길게 자랄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손톱 기록은 인도 출신의 쉬리다르 칠랄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의 손톱의 총 합계 길이는 9m로 거의 런던 2층 버스 길이입니다. 2018년에 손톱을 잘랐어요. 시원했겠네요. 손톱은 작은 물체를 잡거나 스티커를 벗길 때 도움을 주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만약 손끝에 단단한 구조가 없다면 물건을 얼마나 단단하게 잡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을 거예요. 머리카락과 손톱뿐만 아니라 간도 자랄 수 있습니다. 간은 질량 기준으로 가장 큰 내부 기관입니다. 간은 원래 질량의 51%만 있어도 완전한 크기로 재생할 수 있어요. 동시에 간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면 흉터가 생깁니다. 몸 전체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입니다. 전체 몸무게의 15% 이상을 차지하죠. 사람들은 3만에서 4만 개의 피부세포를 잃습니다. 매 분마다요. 1년이면 최대 4kg에 달하죠. 집안에 쌓인 먼지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이제 알겠죠. 혀는 맛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일한 기관이 아니에요. 코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종 코는 미각 인식의 75%에서 95%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코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양파나 훈제 생선을 먹어보세요. 아무 맛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맛이 싱겁게 느껴질 거예요. 입이 너무 건조하면 미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침으로 뒤덮일 때까지 맛을 느끼지 못해요. 침은 복잡한 단백질 분자인 효소를 포함합니다. 효소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음식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한 연구는 사람들이 1조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린 소리나 이미지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먼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는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후각은 기본적으로 밤에 작동하지 않아요. 침실에서 지독한 악취가 난다 해도 모를 거예요. 제 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안심하겠네요. 어릴 때 본 TV가 꿈의 색깔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흑백 TV를 보고 자란 사람은 흑백 꿈을 더 자주 꿀 거예요. 컬러 TV에 익숙하다면 컬러로 꿈을 꿀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세 시대 사람들은 어떤 꿈을 꿨을까요? 기사와 싸우는 용꿈? 거짓말을 할 때 심장이 더 빨리 뛰어서 들통날 수 있어요. 여성의 심장은 보통 남성의 심장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뛰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피를 공급할 수 없을 거예요. 하루에 2번 이를 닦고 구강세정제를 꼭 사용한다고 해도 입은 여전히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입안에 살고 있어요. 좋은 소식은 대부분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나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죠. 두 번째로 더러운 곳은 배꼽입니다. 태어난 후에 사실 배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진 곳에 온갖 종류의 세균, 땀, 먼지가 쌓입니다. 배꼽에는 2,300가지 이상의 박테리아 종이 있으며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눈은 몸의 나머지 부분처럼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건 100%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은 21살이 될 때까지 완전히 발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장 챔피언은 귀와 코입니다. 계속 자라거든요. 으아, 코끼리에 대한 무슨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다른 영상이었나봐요. 만약 모든 혈관을 한 줄로 늘어놓는다면 물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는 없어요. 방금 확인했는데 역시 안 되죠? 그건 여러분의 뇌가 곧 간지럼을 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점심 식사 후에 왜 그렇게 졸린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 이유 중 하나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기상 후 7시간 후에 낮잠을 자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음식은 단지 이런 효과를 더하게 할 뿐입니다. 간단한 이유예요. 이런, 실례합니다. 시간이 됐어요. 뇌에는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신경세포와 연결부가 있어요. 그걸 다 세어보기로 결정했다면 3,000년이 걸릴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뇌는 사실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통증 중추가 있긴 해요. 하지만 통증 수용체 자체는 없어요. 머리가 아플 때 뇌 주위의 신경, 조직, 그리고 혈관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램 또는 작업 메모리는 기본 대화, 인터넷 서핑, 심지어 강아지 쓰다듬기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예요. 우리의 가장 강하고 감정적인 기억은 종종 거짓이에요. 중심 기억은 비록 대부분의 세부 사항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믿음에 자신감을 줘요. 우리가 웃거나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보거나 꿈을 꾸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몸으로 다른 활동을 할 때 작은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들이 그런 연결들을 따라 뉴런들 사이에 흘러요. 이 때문에 뉴런은 전 세계의 모든 폰보다 더 많은 정보를 만들고 보내요. 여러분이 바깥 어딘가에 앉아 있는데 곤충이 여러분의 다리에 앉아요. 피부에는 감각 뉴런이 있고 놀라운 속도로 뇌에 메시지를 빠르게 보내죠. 시속 193km로요. 뇌는 아주 빠르게 곤충을 떨쳐내라는 메시지를 다리로 되돌려보내요. 그리고 이 정보가 이동하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요. 시속 320km죠. 우리의 뇌는 단기 기억에 7비트만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뇌를 폰 용량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2005년에 나온 것조차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화번호조차 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단기 기억은 칠판처럼 기능해요.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조만간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업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친구에게 10개의 단어로 된 목록을 써서 읽어달라고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록에서 7개 혹은 그 이하의 항목을 떠올릴 수 있어요. 공감각은 사람이 음악을 맛보거나 색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하고 드문 능력이에요. 2,000명 중 1명만이 이걸 갖고 있죠. 5가지 기본 감각은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감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 수용 감각은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몸의 부분과 위치를 알고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 팔이 등 뒤에 있으면 거기 있는 거 아시죠? 만약 여러분이 문어였다면 그건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물들은 볼 수 없다면 팔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거든요. 온도 감각은 온도를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평형 감각은 균형 감각입니다. 또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통각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 감각이 있는데 이걸로 시간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죠. 동물의 세계에는 훨씬 더 많은 감각들이 있지만 사람에게 그런 감각은 없어요. 기억은 그 자체만으로 떠올릴 수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의 친구가 입었던 티셔츠의 색깔과 같은 한 가지 세부사항을 생각하려고 할 때 다른 세부사항들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를 본 장소, 여러분이 이야기하던 것들 말이죠.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작은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함께 묶어줘요. 평균적으로 미래는 10일 정도 지속돼요. 한 이론은 데자뷰가 일종의 두뇌 처리 지연이라고 해요. 과학자들은 뇌가 정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할 때 그 과정에서 단 몇 초의 지연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뇌가 같은 정보를 2번 받아서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게 떨어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론들 중 하나는 졸고 있을 때 여러분의 뇌는 근육 이완을 여러분이 공경에 처해 있고 진짜로 넘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 신호를 보내서 긴장을 높여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죠.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코를 볼 수 있지만 뇌는 그것을 무시하도록 처리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의 시야를 방해할 거예요. 게다가 초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브레인 프리즈는 짜증나는 아이스크림 2통이에요. 그건 뇌가 여러분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하거나 어쩌면 너무 차가운 것을 그만 먹으라고 말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 대부분은 잠들기 위해 7분이 필요해요. 방금 맛있는 식사를 많이 했다면 이 시간은 짧아져요. 사람들은 오늘날보다 꿈을 흑백으로 훨씬 더 많이 꾸곤 했어요. 그건 흑백 TV를 봤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약 12%의 사람들이 컬러로 꿈을 꾸지 못해요. 잠이 든 직후 모든 근육은 동시에 이완돼요. 뇌는 여러분이 넘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근육을 깨우기 위해 빠른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수면 논란은 잠들어 있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경련이에요. 비렘 수면 단계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근육의 움직임이죠. 잠을 잔다고 해서 몸의 모든 부분이 잔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가끔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 뇌는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이 깨어날 때쯤 방금 꾼 꿈의 50%를 잊어버릴 거예요. 10분 후에는 90%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얼굴을 붉히면 얼굴과 함께 위 안쪽이 붉어져요. 교감신경계가 몸 전체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모낭은 여러분의 코와 같은 수용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샌달우드가 그 초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 코는 확실하게 푹 쉬어요. 놀랍게도 후각은 기본적으로 밤에 비활성화돼요. 침실에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해도 여러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걸요? 노코멘트예요. 나이가 들면 뇌의 크기가 점점 줄어요. 75세가 되면 30세 때보다 훨씬 작아지고 40세가 되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며 여러분의 정신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에게 간지럼을 태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뇌는 몸을 간지럼에 대비시켜 전형적인 웃음 반사를 피할 수 있도록 죄송해요.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해요. 나머지 모두는 이 세 가지의 조합이에요. 사람마다 시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 얼마나 많은 조합들을 보는지 계산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100만 개의 조합이 있어요. 보이세요? 조심하세요. 두개골은 하나의 뼈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융합된 28개의 다른 뼈들로 구성되어 있죠.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속에 있어요. 교근은 씹는 근육이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게 가장 튼튼해야 하죠. 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 근육 아시죠? 관자놀이 위에 있는 축두근이에요. 그것도 음식 씹는 걸 도와요. 이제 엄청나게 빠른 두 근육이 있어요. 이것들은 눈꺼풀 닫는 걸 조절해요.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는 반사작용은 번개처럼 빨라야 해요. 이 근육들은 10분의 1초 이내로 눈꺼풀을 닫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별가루로 만들어져 있어요. 진짜로요. 우리 몸에 있는 더 복잡한 원소들은 초신성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어요. 최초의 별들은 서로 끌어당겨진 가스 덩어리들이었고 어느 순간 연소의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마침내 중심의 핵반응으로 이어졌죠. 빅뱅 직후 그곳에 있었던 별들은 지금의 태양보다 50배 이상 컸어요. 그 안에는 원소를 만드는 지속적인 과정이 있었고 그 큰 별들은 연료를 더 빨리 태우고 있었어요. 인체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그 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일부가 불멸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멋있죠?